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2017년 고리 1호기 연구 정지와 함께 출발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 같은 해 11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발전량도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우선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18년, 19년 내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7기가와트가 넘습니다. 그동안 누적 설비가 총 15기가와트이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2년 만에 달성한 셈입니다. 이제는 20년 안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도 나온 상황입니다. 만 3년을 맞은 에너지 전환 정책. 과연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은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태양광 발전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도 쏟아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발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장소를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설치 장소를 좀 해결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농사하고 태양광을 같이 할 수 있는 농업 공조량, 또 염전에다가 소금 생산하고 이게 전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제 염전 태양광. 실리콘을 주로 쓰는 기존 태양전지의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내 연구진은 실리콘 전지에 버금가는 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차세대 태양전지가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소재가 갖고 있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일단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고효율 외에 상용화에 필요한 대면적화나 장기 안정성 확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투명 설계로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학교 옥상이나 노후 공공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뉴딜 정책도 나온 상황. 태양광 확대 보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풍력 발전 분야에선 육상 풍력에 비해 장점이 많은 해상 풍력이 도약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상 풍력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발전량인데 확장 가능성하고 육상 풍력에 비해서 30% 이상이 효율이 높아요. 육상 풍력은 서남해 쪽으로 염전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소를 물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상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발전 사업용 해상 풍력 단지는 제주 탐라와 전남 영광, 서남해로 총 125메가와트 규모. 서남해 해상 풍력 실증 단지는 앞으로 약 7배 늘리는 안이 확정됐고 100메가와트 규모의 제주도 한림해상 풍력단지 사업은 10년 만에 의결됐습니다. 100메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되면 최초 우리나라에서 그 해상 풍력으로 상업 운전을 하는 가장 커다란 단지가 됩니다. 물론 에너지 전환을 향한 길에는 각종 난관도 많습니다. 태양광은 산림 훼손과 전자파 공해로, 해상 풍력은 어장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주민들 반대가 심합니다. 주민들하고 우리 잠수부나 그 어촌계 그런 부분 피해, 공사하면서 그런 피해 때문에 또 아니면 그 소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돼요. 당연히 우리가 사는 앞바다에서 우리가 바다에서 묵고 삶의 터전인데 거기를 저희한테 어떠한 협의도 없이 대화도 없이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탓에 일부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무려 10년이나 착공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끝내 갈등은 해소됐지만 완전한 신뢰를 쌓기 위해선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특별한 답안이 없습니다.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진지하게 진정한 자세로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대화를 하는, 그게 어찌 보면은 아주 심플한 얘기 같지만 그 정답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답은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답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면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어민들의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보다 먼저 해상풍력을 시작한 선진국에서도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의견을 모으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협의체에서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모으고 협의를 해나가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저탄소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해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그린 뉴딜의 안착을 위해 대형 판매사를 재생에너지 시장의 빅 플레이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에너지 산업 전환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전이 현재 발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사업자들만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양을 늘리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판매회사인 한전에 다른 발전은 말고 적어도 재생에너지 발전만큼은 정책적으로 크게 확대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자.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순위는 세계 115개국 중 4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영국 등 에너지 전환의 국가적인 차원의 의지를 보이는 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조건 가야만 될 길입니다. 어차피 우리 지구의 온난화를 해야 되고 우리 인류가 좀 깨끗한 환경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비화석 연료로 옮겨가야만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시대의 사명인 것 같아요. 환경과 인류 생존을 위해 필수 선택지가 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그린에너지 강국을 이루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